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전 감각 키워가는 시간 2021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서울교육청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확통 문제만 좀 발표했고요. 문제풀이를 좀 통해서 실전에 대한 감각 확실하게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중복조합 공부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3H6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두 숫자 이제 3하고 6을 좀 더하기 한다면 빼기 7, 빼기 1을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우리가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6 처리되는데 이건 뭐 8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8 곱하기 7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하고요. 4, 7, 28에서 결과를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 가장 기초적인 항목들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24번 함께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A지점을 출발해서 B지점 지나서 B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는 가지수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한 조건이 없는 이제 깔끔한 문제죠. A에서 P 지점 가서 B까지 가자 이런 얘기인데, A에서 P로 갈 때는 가로 두 번에 세로 한 번 이렇게 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에 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갈 때는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3 곱하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 3, 2 여기 약분하니까 6가지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18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또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 나열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도로망과 관련된 그런 이론이니까 이론 학습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5번입니다. 3학년 뇌학급 대표 2명씩 모두 8명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니터 통해서 둘러왔는데 같은 학급 학생끼리 서로 이웃한다 이런 얘기죠. 이웃한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처리해가느냐.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런 얘기죠. 묶어서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둘씩 묶기가 그러면 이제 4개의 덩어리 이런 형태로 좀 이제 구성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나열해야 되는데 뭐 원탁에 나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원순을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순열.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나열하는 부분은 이제 기준을 좀 잡아가는 거라서 기준 잡고 나면 나머지 셋을 좀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는, 즉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했다면 n-팩토리얼 되는 이런 형태로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열 다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구성원 둘이 이제 둘 이렇게 좀 선택되면 그곳에서 이제 둘이 이제 뭐 할 수 있죠? 자리를 좀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가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 곱하기에다가 이 부분들이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6, 6은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96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간단하지만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풀이 원리,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묶어라. 그 다음 이제 뭐 원순열이니까 원순을 나열해가는 과정, 그리고 자체 내에서 좀 순서가 바꿔가는 이 나열 가지수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간단하지만 이제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같은 종류를 뭐 3명에게 나눠준다 이런 얘기면 연필을 나눠주는 부분들을 같은 종류니까 뭐 개수만 중요한 거죠. 개수가 이제 이렇게 3명이 받는 개수를 x, y, z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합이 6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적어도 한 자루씩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원래 이제 뭐 이게 지금 중복조합 형태인데 바르게 하려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데 지금 이게 하나씩은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x라는 것을 x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물론 이제 y는 y 플러스 이런 형태로 좀 치환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프라임 이렇게 찍은 이 결과가 이제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여기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완벽한 중복조합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3H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3에서 이제 10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우개도 또 역시 계산해야 되는데, 지우개 받은 개수를 이제 A, B, C라고 해주면 이 부분들은 이제 합이 5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는 뭐 지우개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지우개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거죠. 3H5 해서 풀어가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에다가 그러면 7 커뮤니케이션 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7 커뮤니케이션 2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7, 6, 3, 7, 21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위에서 구한 결과하고 아래에서 구한 결과 우리는 당연히 이제 곱하기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곱하기 해서 계산한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이제 210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종류를 이제 나눠주게 됐을 때는 서로 다른 곳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게 되면 받은 이제 개수만 좀 이렇게 중요한 그런 형태라서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죠? 이렇게 지우개 부분들 이렇게 식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풀어가는 이제 키포인트가 되가는 내용이니까요. 학습 확실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7번 시작합니다. 숫자 1, 2, 3, 3, 4, 4, 4. 이건 같은 숫자들이네요.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 일렬로 나열할 때 1하고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네요.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하는 경우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저는요, 먼저 3과 4를 좀 전부 다 나열하는 3, 4를 뭐 그냥 4를 좀 이렇게 쓸까요? 나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뭐 나열하는 가지수는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럼 이제 1과 2라는 카드를 좀 어떻게 나열해야 되냐? 여기 틈에다가 좀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전부 그럼 이제 이건 좀 전체 가지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되느냐? 뭐 6가지, 그다음 5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가지수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2장 이상의 카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에서 그럼 이제 좀 예외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하게 카드가 나열되면 요거 이제 한 장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좀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그다음 이제 이렇게 둘, 그러면 이제 셋, 넷, 5종류가 되겠죠. 됐습니까? 5종류인데 선택하고 이제 둘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경우는 이제 2장 이상이 있는 거죠. 자, 여기는 계산하면 약분하고 20에 1이니까 10 곱하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30-1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0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 가지수는 뭐 200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장 이상의 카드다라고 돼 있을 때 일단은 뭐 이웃하지 않게 좀 나열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전체적으로 이제 미리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하는 거죠. 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할 때는 이제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적용해 가봅니다. 3, 3, 4, 4, 4 먼저 나열하고 그 틈에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1하고 2를 나열하는 가지수. 그런데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사이에 이제 한 장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한 장 들어가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 뭐 완벽한 여사건이라고 보다는 이제 부분적인 그 여사건을 개념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점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살짝 좀 생각해야 하는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28번 시작합니다. X 집합, SO, Y 집합으로의 함수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땐 좀 점점 함수 나온 결과가 커져가야 되겠고 이땐 점점 또 작아져가야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F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이곳에 있고요. 2, 4, 6, 8, 10,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3이 좀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3보다 작은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3이 2로 대응되는 일은 없고 4 뭐 이런 식에서부터 커지면은 뭐 10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가조건을 고려한다면 이때 이제 F2라는 부분들은 요거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대응될 숫자가 하나가 되겠고 4는 큰 경우니까 4가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좀 따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F3이 만약에 4였다고 치면 2하고 4가 가서 대응되는 이런 경우는 1가지 곱하기 4가지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1하고 5는 좀 거꾸로 온 것 같습니다. 1은 좀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5는 또 이제 1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걸 좀 채곡채곡 다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지금 이거 이제 4로 되어 있었는데 거꾸로 이게 이제 10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작은 숫자가 4개고 큰 숫자가 하나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뭐 가볍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F3이 만약에 10이었다면 거꾸로 이제 4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돼서 역시 16가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좀 가운데 좀 달라지죠. 1, 2, 3, 4, 5 이렇게 좀 살펴보고 2, 4, 6, 8, 10,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3이 만약에 6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앞쪽이 이제 2개, 뒤쪽이 3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3이 6이었다면 2 곱하기 3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 이제 2, 4가 대응되는 거겠고, 거꾸로 이제 1 후 부분이 개수 자체가 반대가 되죠. 3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얼마가 들고요? 그러면 36 이렇게 가지수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또 좀 고려해 볼 때 F3이 4인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됐네. 4가 원래 4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이제 8에 대응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거꾸로 이제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숫자 자체만 좀 바뀌지만 가지수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F3이 만약에 8이었다면 3 곱하기 2로 바뀌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이제 36가지 되는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다 조사된 거죠. 그럼 이제 16, 그 다음에 36 이런 형태의 계산이니까 뭐 32에다가 7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4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04 그렇죠. 됐습니까? 아니 뭐 주어진 상황에 좀 정확하게 잘 하고요. 규칙에 따라서 좀 풀이만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연습만 좀 해보면 되겠죠. 뭐 특별하게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꼼꼼하게 좀 점검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실력 조금씩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함께 살펴봅니다. 5 이하의 자연수 ABCD에 대하여 부등식을 좀 만족시켜주는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등식인데 여기 B분이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군요. 아이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B 값을 뭐 숫자를 좀 집어넣으면 보겠습니다. B 값이 5 이하 이렇게 되니까 1일 때부터 조사해주면 되겠죠. A가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CD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그럼 이제 A가 될 수 있는 가치는 두 가지가 되겠고요. CD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숫자가 점점 커져가야 되겠다. 요게 이제 뭐 중복 조합하고 관련 있다 이런 항목들을 좀 학습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 3, 4, 5 4개에서 중복을 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계산되어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 곱하기 여기가 그러면은 6에다가 5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10이니까 뭐 20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참 B 값이 그러면 2일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3 되겠고, 그럼 뭐 거의 뭐 규칙적으로 계산 쭉쭉쭉 진행되는 항목인가요? 3 곱하기 여기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3, 4, 5 그러니까 3개에서 2개를 좀 선택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얘가 4 컴비네이션이니까 6에다가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B 값이 3이면 3을 대입해주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4, 5 2개에서 2개를 좀 선택하는 이런 가지수가 되겠고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3 컴비네이션이 되는 거니까 3, 4, 12 해서 계산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의 끝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C, D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뭐 A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가 되겠고요. 이거 뭐 자연수가 지금 5 이하의 자연수니까 CD가 될 수 있는 건 5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계산하면 30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20, 35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가 이제 55 해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부등식 형태 살짝 좀 변형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이 부분들 이렇게 좀 크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뭐 서로 다른 지금 그걸 예를 든다면 2, 3, 4, 5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에서 이제 중복하게 해서 이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는 중복조합 이론이 좀 살짝 이제 가미되어 있는 거겠고, 근데 이제 전체가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문자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4개의 부분을 좀 나눠서 계산한다 이런 좀 틀을 잡아가면 또 이제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뭐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을 쌓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고 복습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문항은 30번 만점 방지용 문제인가요? 어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열심히 나열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은 한 번 이상 꼭 나와야 되겠고요. 이웃한 두 숫자의 차는 2 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가지고 하게 되면 다 웬만큼 1, 4는 안 되는군요. 2 이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1, 4가 뭐 이웃하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네 자리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4개의 선택은 이제 나열하는데 좀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럼 뭐 차이가 안 되는 거니까 1, 4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1, 4 이렇게 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숫자 자체가 아예 1, 4가 없는 1, 2, 3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일단 이제 1이 이제 한 번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요. 뭐 전체 가지수에서 뭐 1이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는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니까 뭐 3에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3의 4제곱 되면 되겠죠. 이때 이제 2, 3으로 구성되게 되면 1이 없는 거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81에서 16을 이 정도 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가 됐습니까? 65해서 이제 가지수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가 없이 구성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또 1은 또 한 번씩 들어가 있는 경우를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 4가 있어도 이웃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건데, 1, 4가 이제 어떻게 있냐가 문제죠. 1, 4 이제 이렇게만 딸랑딸랑 있고 이제 두 개 이제 다른 거로 채워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 4가 좀 두 개인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1이 또 2개고 4가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고, 뭐 11, 44 뭐 이런 부분들은 아이고 3개가 돼 있으면 반드시 좀 이웃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 안 되겠죠. 이제 구성 부분을 좀 살펴가면 되겠고요. 자, 주어진 이런 경우에 1, 4가 이제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에 요거 둘이 좀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것도 그러면 네 자리에서 뭐 1, 4가 들어가는 경우에 지금 이제 4 컨비네이션 이렇게 고르고요. 그러면 1, 4가 이제 이렇게 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1, 4, 1, 4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좀 빼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좀 자리 배치를 해줬고 둘이 이제 자리 바꾸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자리 부분들은 다른 숫자로 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 3으로 좀 채워야 되는 거니까 2로 채울까요? 3으로 채울까요? 두 가지 해주면 이제 2제곱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6 곱하기 이게 지금 6에서 3 빼니까 3이 되겠죠.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6, 4, 24 해서 24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 4가 거의 이웃하겠는데요. 이웃 안 하는 경우는 뭐 구성 자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1을 하고 중간에 한 가고 이제 4, 4 이렇게 되거나 뭐 아예 좀 자리를 좀 바꿔서 4, 4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있고 1, 1 되거나 뭐 이런 경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에다가 중간에 좀 숫자를 좀 채워야 되는데 숫자 채우는 가지수 두 가지가 되겠죠. 이런 걸 쓰면 전체 네 가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 이런 구성이라면 역시 비슷합니다. 1, 1에다가 띄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뭐 직접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에다가 띄우고 1, 1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되면 되는 거니까 뭐 구성 자체는 두 가지고 역시 또 들어가는 숫자 가지수가 두 가지 이렇게 각각 되는 거니까 전체 네 가지 해주면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65에다가 24에다가 그 다음에 4, 4, 8 이거는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65에 30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97가지입니다라고 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조건들, 아이고 이게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답게 좀 까탈스러운 요소들이 좀 보이는 거죠. 자, 1은 한 번 이상 나와야 되겠고 또 이웃한 숫자가 다 이해하다. 요건 이제 뭐 1, 4가 이웃하면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러니까 4가 구성이 없는 경우를 좀 이렇게 해준 거죠. 1, 2, 3으로 아예 구성되는 그런 내용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차이가 이제 이하가 될 수 있는 고루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좀 나열해주면 되는데 또 1이 또 한 번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니까요. 전체 가지수에서 1이 없는 가지수를 좀 빼주는 이런 형태로서 가지수 처리해주고요. 역시 약간의 이제 6가지 이용한 거죠. 자, 1, 4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이제 나열된 전체 가지수 1이 이제 4개의 자리 중에서 이제 두 자리 좀 차지하고 그때 이제 둘이 이제 이웃하는 경우를 좀 이렇게 빼주는 거죠. 역시 살짝의 6건 개념이 일부 되어 있고요. 둘이 좀 자리 바꾸는 거 좀 생각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배열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다른 구성들. 그러니까 이제 뭐 수 구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나열 절차 이렇게 좀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했다. 뭐 이런 취지로 문제를 좀 이렇게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만점 방지용 문제답게 제법 까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좀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하게 가는 부분 그 위주로 해가지고 학습을 이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0분 문제에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실력 갖춰가길 바라면서
3월 서울교육청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